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5강 삼국의 공통점과 가야의 발전과 쇠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학습해봐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중앙집권국가의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다. 가야의 성장과 발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부여나 가야 연맹처럼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권이 미약하였을 때는 여러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러한 귀족회의가 발달을 하였는데요. 고구려 초기, 백제 초기, 그리고 신라는 6세기까지 이러한 귀족회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왕권이 강화되게 되고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점차 이러한 귀족의 회의는 사라지게 되고 관료화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이것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내지 않을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왕권과 반비례한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고구려 초기에는 연맹왕국 단계였죠. 그래서 여러 가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어요. 저 반역 죄인을 어떻게 처벌할지 여러 가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제자와 가 이렇게 해서 제가회의라고 했어요. 백제는 정삼회의라고 해서 여기 정삼이라고 부르는 바위 그죠? 바위에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상자를 열어 누가 재상이 될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인데 요게 이제 수능이라든지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 중학교 기말고사는 선생님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특징은 뭐냐면 만장일치제예요. 만장일치가 아니면 이 안건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백회의의 이제 수장이 상대등이죠. 그죠? 법흥왕이 상대등을 이제 설치를 해서 화백회의를 정비하기도 하는데 신라가 가장 늦게까지 귀족회의가 남아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집권국가가 가장 늦게 확립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족회의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삼회의, 신라, 화백회의, 그리고 신라는 17관등, 골품제, 그리고 최고관직은 상대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룬 삼국의 공통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어요. 맞아요. 모두 다 고구려, 백제, 신라 영토를 확장을 해 나갔죠. 자, 두 번째,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내 아들 직계 자손에게만 이제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관리에도 등급이 있다. 관등제.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복식제도, 옷을 해입히겠다. 관복제. 그죠? 정비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행정구역을 편성하여 왕이 직접 다스렸어요. 왕이 어떻게 지방까지 가요? 지방에서는 이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관리를 파견해요. 그래서 주강으로 그죠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옛날에는 부족장들이 각 지방을 알아서 다스리고 했는데 이런 거 이제 용납하지 않아 모든 이제 관리로 재편성해서 왕이 직접 다스렸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율령을 반포하여 법이죠. 통치체제를 완비하였습니다. 정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교를 수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였죠. 불교에서 이용한 게 뭐였지? 왕즉불 사상. 그죠? 왕즉불이 뭐예요? 왕이 곧 부처다. 그지? 왕즉불 사상을 이용했습니다. 왕은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갔던 삼국 누구였죠? 맞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삼국으로 나아갔고 이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죠? 못 나아간 두 나라 기억나니? 네, 맞아요. 부여와 또 가야입니다. 그죠? 가야.
삼국의 중앙 집권 국가 형성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왕권 강화와 백성의 사상을 통합하는 아주 주요한 그러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고구려 이제 4세기 소수림왕 때 전진을 통하여서 중국이죠. 수용 및 공인을 합니다. 공인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제는 침류왕 때 요것도 같은 4세기예요. 근초고왕 다음이 침류왕이거든요. 동진으로부터 요것도 중국이에요. 북조 남조로부터 수용 및 공인을 한다. 직접적으로 중국과 교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신라는 그죠? 아니었어요. 눌지마리간 때. 눌지마리간 누구였죠? 기억나나요? 뇌물마리간 다음으로서 나제동맹했던 그 이제 눌지마리간이에요. 자, 뇌물마리간 얘기를 다시 하자면 뇌물마리간 때 신라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네, 왜가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고구려에 누가?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죠? 신라까지 내려와가지고 물리쳐주고 가야도 손봐주고 그죠? 그 증거물이 뭐였지? 호명 그릇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 기억나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그거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고구려에 이제 복속되었고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고구려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신라에서는 부족들의 그러한 정체성, 귀족들의 힘이 셌기 때문에 왕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6세기 법붕왕 때 되어서야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이 됩니다. 친구인 누굴 죽이면서? 네, 2차돈을 죽이면서. 그죠? 자, 이렇게 삼국에서는 불교를 통하여서 왕권 강화를 하고 백성의 사상을 통합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갔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한강의 중요성.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한강의 중요성. 자, 왜 한강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지? 고구려, 백제, 신라, 유물과 유적이 다 발굴돼요. 당연하겠죠? 그죠?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바로 한강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1, 2, 3. 자, 첫 번째, 비옥한 토지. 우와, 많은 인구, 그지? 비옥한 토지로 농사가 잘 되니까 많은 인구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편리한 교통. 그죠? 한강은 바로 황해랑 또 이어지고, 조세, 그지? 세금. 조세가 곡식조자의 세금이거든.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에 유리했고, 그리고 돈이 많아야지. 그지? 국가 재정이 빵빵하고 군사력 확보. 군대에 애들 밥 먹여야 되잖아. 확보에 유리하고, 그리고 바로 중국과의 교류가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앞다투어서 한강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한강은 차지되게 되고 4세기, 5세기, 그죠? 6세기 이런 식으로 바로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 요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자, 우리 이거는 꼭 외워요. 자, 불교 공인 누구였죠? 네, 소순이왕. 백제, 네, 침류왕. 신라, 네, 법흥왕. 자, 율령반포. 율령반포는 법이었죠, 법. 자, 요거 중요합니다. 법, 요거 중요해요. 자, 뭐예요? 소수리왕. 맞아요. 백제는 고이왕. 3세기. 백제가 너무 빨랐어요. 신라, 법흥왕. 자, 한강 차지. 한강 전체를 차지하고 최대 영토를 가진 왕은 누구였을까요? 고구려? 네, 장수왕 때. 광개토 대왕은 한강 2부까지 장수왕 때 돼서야 한강 전체를 차지하죠. 5세기 전성기. 백제는 4세기? 네, 근초고왕. 신라는 6세기? 네, 진흥왕. 그죠? 이제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고, 그지? 관산선 전투에서 이기면서 진흥왕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그러한 한강의 이남 쪽, 그죠? 한강 하류 쪽을 다 차지해버리면서 이제 한강을 장악하고 직접 중국과 교육할 수 있는 당항성, 그죠? 지금 인천 정도 생각하면 돼요. 당항성을 확보하여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했죠. 그게 6세기였습니다. 자, 이제껏 삼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가야까지 끼워 넣어줘서 사국시대 하면 참 좋은데 가야는 안 끼워준다 그랬죠? 삼국시대 및 가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야는 중앙 집권국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가야는 삼국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념표로 가야 신화를 한번 알아봐요. 자, 옛날 낙동강 하류 김해 지역에 9명의 촌장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총 9명이죠. 자, 9명의 구촌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뭔가 큰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촌장이 모여서 이제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구지가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황금빛을 상자가 내려놨는데 이 상자가 6개의 알이 상자 안에 소복하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6개의 알에서 한 사람씩 애가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애들이 바로 육가야의 왕입니다. 자, 첫 번째 왕, 첫 번째 왕이 바로 김수로 왕인데 이름이 왜 김수로, 빼어날 수인가? 왜냐하면 이 6개의 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강가야의 왕이 되고 이 금강가야가 바로 이 육가야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육가야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된 금강가야는 뭔가 변환의 철을 이제 이어받아서 철 생산을 많이 했는데 외국과의 교역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국제 결혼을 했죠. 이 사람 누군가요? 바로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입니다. 우리 김해허 씨의 조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는 등 가야는 발전을 했답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 것이 바로 김수로왕. 이러한 드라마도 있었어요. 자, 지난마한 변환, 사만 중에서 변환이 변하여 뭐가 되죠? 네, 가야가 됩니다. 가야는 육가야 연맹체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금강가야, 초기의 맹주입니다. 대가야, 후기 맹주고 그 외에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한 지역에 6개의 가야가 건국이 됩니다. 가야국 있죠, 이 가락국, 가야국이 이제 가야가 되는데 이 가야 연맹체는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체제로 나아가기가 조금 불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독자적이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야도 참 초반에는 참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막 지방 자치를 인정해주고 너무 이렇게 연맹체제가 확고해지니까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집권으로 나가지 못했죠. 가야는 변환의 철이 유명한 것처럼 그것을 이어받아서 제철 기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낙동강 하류라서 농업이 매우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교역이 매우 활발했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경제적 성장이 매우 가능했어요. 어쩌면 초반에는 기원전 1세기만 하더라도 백제보다 신라보다 더 능가하는 게 가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덩이새 나오죠. 그죠? 얘 진짜 이름이 판상철부인데 화폐처럼 이제 통용도 되고 이렇게 화폐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녹여가지고 덩이새를 녹여서 칼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이 갑옷 만들 정도로 정말 가야는 기술이 매우 발전한 나라였어요. 특히 가야는 외와 백제와 교류를 많이 하였는데 잘 알다시피 백제 근총호왕 때 중국 백제 가야 외를 잇는 해상 교역로를 장악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보면 고령 지산동 고분에서 출토된 오키나와 조개로 만든 국자예요. 오키나와 조개가 왜 고령에 나타나는 거야? 바로 교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가야 톡이 보이나요? 이거는 똑같은데요? 네, 가야 토기가 영향을 주었어요.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은 세키 토기. 이것도 일본, 외의 토기예요. 이런 것처럼 가야와 외는 정말 친밀한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낭랑.
보이죠? 4세기 때 이제 미천왕이 낭랑을 정복하는데 이 낭랑과 외를 잇는 국제교역로를 또한 이 가야가, 그지? 가야가 뭔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중개무역, 그죠? 중개무역으로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매우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국가였어요. 자, 4세기까지 이렇게 농업도 발달하였고 뛰어난 제철 기술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교류도 활발히 했던 가야는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 4세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바로 자신들의 교역 국가였던 낭랑이 고구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가야는 약간 주춤해지죠.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이제 막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 사이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압박 속에서 가야는 살아남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좀 역부족이었죠. 특히 자, 금강가야, 그지? 초기 연맹을 주도했던 김해 금강가야. 여기 구지봉 보이나요? 그죠? 구지가 불렀던 그 구지봉이에요. 자, 금강가야가 주도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바로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지? 신라 외를 무찔러주기 위해서 네, 바로 광개토대왕, 그지?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대가야가 됩니다. 대가야는 요 안에 있어요, 그죠? 뭔가 바깥에 이렇게 외상적으로 해상적으로 뻗어나갔던 가야가 뭔가 숨어들었다, 그지? 뭔가 방어 목적으로 숨어들었다라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동맹도 맺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백제하고 신라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그죠? 5세기 장수왕 때 장수왕이 뭐예요? 네, 남쪽으로 내려오는 네, 남진 정책을 하죠. 그때 뭐를 맺어요? 네, 나제 동맹을 맺죠. 그러면서 가야는 또 이렇게 조금 고립되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대가야가 5세기 이후부터 연맹을 주도해 나가고 요거 고령이에요, 고령. 그죠? 고령. 딸기로 유명한 고령. 자, 그런 연맹을 주도해 나가고 다시 부활을 꿈꿨으나 좀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대가야는 바로 진흥왕 때 정복을 당함으로 인해서 신라가 가야를 그죠? 지배하였다. 그래서 가야는 신라의 땅으로 복속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저 가야에서 연주를 너무 잘하는데 진흥왕이 보니까 연주 솜씨가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를 그저 자신의 그 나라의 이름을 따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야금이잖아. 만약에 우륵이 연주를 좀 못하고 막 그랬을 때 가야의 문화까지 신라의 흡수 통합이 됐다면 가야금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살아남을 수 없겠죠. 자, 가야금에서 가야의 정치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가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가야의 김수로 왕외 5왕, 육가야 연맹체제, 그죠? 였다라는 거. 육가야, 그죠? 연맹체제였다는 거. 발전 봅시다. 사만이 벼가 발달했죠. 그래, 벼농사가 활발하고 해상 활동에 유리해요. 그지? 김해 평야 쪽이니까. 그리고 질 좋은 철 산지 보유. 변안에 철이 풍부하였는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구야국, 가야에서도 철산지, 중국 9년, 특히 낭랑이죠.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근데 4세기 때 낭랑이 소멸해요. 멸망해요.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그죠? 고구려에게 바로 이제 낭랑이 소멸하게 되면서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특히 쇠퇴는 5세기 광개토대왕의 공격이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광개토 대왕릉비에도 잘 적혀 있고 이제 호총에서 발견된 호명그릇 예, 광개토 대왕의 이름과 그 이제 을묘년 그지 연도가 기록되어 있죠. 자, 중흥 노력입니다. 5세기 후반 대가야를 중심으로 뭔가 반격에 이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이제 신라와 결혼 동맹도 체결하고 막 그랬지만 백제의 반격으로 위기가 되었고 멸망. 자, 532년 금강가야가 신라 법흥왕 때 병합이 되었고요. 자, 아라가야 알라국을 중심으로 이제 연맹을 결성하였지만 562년 대가야의 이제 대가야가 신라 진흥왕 때 정복이 되죠. 그래서 가야는
결국 신라에 흡수 통합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 아는 김유신이 원래 가야 왕족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야 왕족을 육두품, 골품제에 의해서 육두품에 받아주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가야 사람들이 이제는 신라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흡수 통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부터, 그지? 기원전 1세기부터 그 다음에 기원 후 6세기까지 바로 가야는 삼국과 함께 하였지만, 그치? 사국시대가 아닌 이유가 뭐였어요? 네, 바로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못했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